2025년 10월 부산 해운대 특급 호텔 연회장. 박미숙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한복 고름을 매만졌다. 손이 떨렸다. 아들 재원의 사돈상견례. 8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낸 후 처음 맞는 큰 경사였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재원이 문을 두드렸다. 그래 나간다. 미숙은 심호흡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며느리 될 수연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더냐? 건축가셨대요. 은퇴하셨고 6년 전에 사모님을 여의셨다고요. 미숙의 발걸음이 멈췄다. 건축가? 6년 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아니야. 세상에 건축가가 얼마나 많은데. 연회장 문이 열렸다. 회색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들어왔다. 67세, 반백의 머리, 여전히 곧은 어깨. 그가 고개를 들어 미숙을 바라보는 순간 시간이 멈췄다. 정우진이었다. 40년 전 1985년 여름 해운대 백사장에서 처음 만난 그 청년. 건축학과 3학년이던 우진과 약대생이던 미숙. 한여름 내내 불타올랐던 사랑. 하지만 우진의 부모는 완강했다. 건축가 아들이 약사 따위랑 결혼할 순 없다. 결국 우진은 부모가 정해준 명문가 딸과 결혼했고 미숙은 3년 뒤 부모님이 소개한 공무원과 결혼했다. 미숙 씨?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진. 오빠. 미숙은 가까스로 대답했다. 40년 만에 부르는 그 호칭. 어머니, 아버님을 아세요? 재원이 놀라 물었다. 아빠, 사돈 어머님을 아시는 거예요? 수연도 당황했다. 아, 옛날에 잠깐 아는 사이였습니다. 우진이 어색하게 웃었다. 식사 시간은 고문이었다. 자식들은 결혼 준비 이야기에 들떠 있었고 미숙과 우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입에 넣었다. 하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왜 하필 내 아들의 장인이 그 사람이야? 미숙은 물잔을 들다 손을 떨었다. 40년 만에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다니. 우진은 젓가락을 놓았다. 두 분 다 해운대에 사셨어요? 그럼 옛날에 마주친 적도 있으셨겠네요. 수연이 밝게 웃었다. 그랬을지도 모르지. 우진이 쓸쓸하게 대답했다. 식사가 끝나고 재원과 수연이 주차장으로 차를 빼러 간 사이 로비에 두 사람만 남았다. 어색한 침묵. 미숙 씨. 아니 사돈댁. 잘 지내셨습니까?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보시다시피요. 남편도 먼저 보내고 이렇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도 아내를 6년 전에 잃었습니다. 암이었어요. 그러셨군요. 미숙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진의 고백이 터져나왔다. 미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우린 이제 사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면 평생 가족으로 만나야 해요. 이런 감정 묻어두는 게 맞습니다. 미숙 씨. 정 사장님. 미숙이 우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40년 전에도 우린 각자의 선택을 했어요. 그때도 지금도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택이었죠. 이번에도 그래야 합니다. 차 경적이 울렸다. 재원이 차를 가지고 왔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미숙이 가방을 들고 돌아섰다. 미숙 씨. 우진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미숙은 돌아보지 않았다. 결혼식 날 다시 뵙겠습니다. 미숙은 대답 없이 걸어갔다. 차에 오르며 창밖으로 우진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40년 전 해운대 백사장에서 헤어지던 그날처럼. 차가 출발했다. 미숙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우세요? 재원이 백미러로 어머니를 봤다. 아니다. 바람이 들어와서 그래. 미숙은 창문을 닫고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명절마다, 손주 돌잔치마다 이 남자를 만나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마다
40년 전 그 여름의 기억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인생의 가장 잔인한 농담. 첫사랑을 사돈으로 만나게 한 운명. 미숙은 차창에 이마를 기댔다. 해운대 바다가 저 멀리 보였다. 바람에 날린 시집. 1985년 4월 부산 해운대 해변. 파도 소리가 상쾌한 봄날 오후였다. 25세 박미숙은 갓 졸업한 국어교사였다. 부산 수정여고에 첫 발령을 받은 지 한 달. 설레는 마음으로 해변을 거닐며 김소월 시집을 읽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손에서 시집이 빠져나가 모래 위를 굴렀다. 아! 미숙이 황급히 뛰어갔지만 시집은 계속 바람에 밀려갔다. 이거 손님 거 아닌가요? 뒤에서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27세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시집을 들고 서 있었다. 키가 훤칠하고 뿔테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의 남자. 회색 스웨터에 청바지를 입은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시집을 건넸다. 정우진이었다. 아, 감사합니다. 바람에 날아갔네요. 미숙이 얼굴을 붉히며 받았다. 시집 표지에 모래가 묻어 있었다. 김소월을 좋아하시나 봐요. 우진이 시집 표지를 보며 말했다. 저도 진달래꽃을 좋아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 절제된 슬픔이 참 좋더라고요. 미숙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저는 초혼이 더 좋아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라는 구절이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초혼이요? 저도 그 시 좋아합니다. 특히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라는 부분. 우진이 신이 나서 말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았다.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시 이야기가 시작됐다. 윤동주, 한용운, 정지용.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다. 아,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부산대 건축학과 대학원생이에요. 저는 박미숙이에요. 국어교사예요. 이번에 첫 발령 받았어요. 시를 사랑하는 건축학도와 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 우진이 빙그레 웃었다. 운명 같은데요? 미숙도 따라 웃었다. 그런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 두 사람은 해변에 앉아 있었다. 헤어질 때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숙 씨, 다음 주 토요일에 광복동 서점에 같이 가실래요? 새로 나온 건축 잡지를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좋아한다는 김소월 시집 원본도 있다던데요. 좋아요. 미숙이 환하게 대답했다. 저도 신간소설을 사러 가려던 참이었어요. 부산의 봄날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주 만났다. 광복동 보수서점에서 책을 뒤적이고 용두산 공원에서 부산 시내를 내려다보고 자갈치 시장에서 싱싱한 생선을 구경하고 영도 다리를 건너며 도시의 역사를 이야기했다. 이 다리는 6.25 때 피난민들이 가족을 찾던 곳이에요. 우진이 다리 난간에 기대어 말했다. 언젠가 이런 역사를 간직한 건축물을 설계하고 싶어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공간. 멋있어요. 오빠는 진짜 건축가가 될 거예요. 미숙이 우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라고 불러줘서 고마워요. 우진이 미숙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해 여름,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해운대 백사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태종대에서 파도를 보고 범어사에서 조용히 산책했다. 미숙 씨. 어느 날 저녁 광안리 방파제에 앉아 우진이 말했다. 언젠가 제가 당신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서재가 있는 2층 집.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정말요? 미숙의 눈이 반짝였다. 네. 1층은 거실과 부엌, 2층은 우리만의 서재. 당신은 김소월을 읽고 저는 설계도를 그리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그 집에서 뛰어놀면 좋겠어요. 미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도 그 서재에서 학생들 숙제를 채점하고 오빠가 그린 설계도를 구경할 거예요. 그리고 주말엔 함께 책을 읽고요. 약속해요. 우리 꼭 그런 집에서 살아요. 우진이 미숙의 손을 꼭 잡았다. 달맞이 고개의 프로포즈. 1985년 8월 15일 광복절. 우진은 미숙을 해운대 달맞이 고개로 데려갔다. 저녁 8시 부산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였다.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예요. 우진이 말했다. 부산 전체가 보이잖아요. 언젠가 이 도시에 제가 설계한 건물이 하나쯤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오빠는 분명 훌륭한 건축가가 될 거예요. 미숙이 우진의 팔을 안으며 말했다. 우진이 갑자기 미숙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숙이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다. 박미숙?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와 결혼해주세요. 100살까지 함께 늙어가요. 아침마다 당신이 끓여준 커피를 마시고, 저녁마다 함께 산책하고, 밤마다 나란히 책을 읽으며 살고 싶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다. 비싸 보이진 않았지만, 우진이 아르바이트에서 산 게 분명했다. 네. 오빠, 저도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100살까지 아니라 200살까지라도 좋아요. 우진이 일어나 미숙을 꼭 껴안았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부산 바다가 반짝였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내년 봄에 결혼해요. 1986년 4월. 우진이 속삭였다. 네. 벚꽃이 필 때 결혼해요. 미숙이 대답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약속했다. 평생 함께하겠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헤어지지 않겠다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단 2달 후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걸. 시련의 시작. 1985년 10월 우진의 집. 서재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우진아, MIT에서 연락이 왔다. 내게 전액 장학금을 제안했어. 정 회장이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미숙이와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진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 여자는 안 돼.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집안도 변변치 않고 교사 월급으로 평생 살 거냐? 너는 정가문의 장남이야.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제대로 된 집안의 딸과 결혼해야 한다. 저는 미숙이를 사랑합니다. 사랑? 그걸로 밥 먹고 사냐? 이건 명령이다. MIT에 가거나 아니면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유산도 없고 이 집에도 발 들이지 마라. 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부모님을 거역하고 살아본 적이 없었다. 27년간 순종하며 살아온 아들. 그가 할 수 있는 건 침묵뿐이었다. 미숙 집안의 몰락. 같은 시간 미숙의 집에도 비극이 찾아왔다. 여보, 미안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빚쟁이들이 집으로 몰려왔다. 가구가 하나씩 나갔다. 결국 집은 경매에 넘어갔다. 가족은 단칸방으로 이사했다. 언니, 우진 오빠한테 말하면 안 돼. 동생 미경이 울며 말했다. 오빠 내가 우리 집 상황 알면 우린 더 초라해져. 괜찮아. 우진 오빠는 이해해줄 거야. 우리 사랑은 그런 거로 흔들리지 않아. 미숙이 동생을 안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무너지는 사랑. 11월 초, 우진의 어머니가 미숙의 학교로 찾아왔다.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교무실 밖으로 미숙을 불렀다. 어머님. 미숙이 놀라 일어났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우진의 어머니였다. 들었어요. 댁이 부도났다면서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미숙은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건 우리 우진이는 MIT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제대로 된 집안의 딸과 결혼할 겁니다. 선생님도 이해하시겠죠? 신분이 다른 사람끼리 결혼하면 불행해요. 어머님, 저희는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살 수 있나요? 선생님 월급으로 동생들 학비 대고 부모님 빚 갚고 우진이랑 살림 차릴 수 있어요? 현명한 선생님이 모르실 리 없잖아요. 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우진에게 전화했다. 오빠, 우리 헤어져요. 뭐라고? 미숙아, 무슨 소리야? 오빠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저는 제 인생 살게요. 우린 처음부터 안 맞는 사람이었나 봐요. 미숙아, 농담하지 마.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빤 부잣집 아들이고 전 가난한 집 딸이에요. 현실을 봐요, 오빠.
미숙이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미숙은 혼자 해운대에 갔다. 처음 우진을 만났던 그 백사장. 모래 위에 주저앉아 아침까지 울었다. 김해공항에서의 이별. 1985년 12월 15일 김해공항. 새벽 6시 비행기였다. 우진은 미숙에게 전화했다. 공항에 나올 수 있어?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미숙은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새벽 4시 결국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다. 출국장 앞. 우진이 커다란 캐리어 옆에 서 있었다. 미숙을 보자 달려왔다. 미숙아, 미안해. 난 너무 겁쟁이야.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모님을 거역할 용기가 없어. 그냥 도망가는 거야, 미국으로. 오빠.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발 가지 마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100살까지 함께하기로.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기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진도 울고 있었다. 내가 더 강했다면, 내가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었다면. 안 돼요, 오빠. 가지 마세요. 미숙이 우진의 옷깃을 붙잡았다. 하지만 탑승 안내방송이 울렸다. 우진은 미숙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미숙아, 너를 평생 사랑할게. 미국 가서도 늙어서도 죽을 때까지. 우진이 속삭였다. 그리고 뒤돌아섰다. 출국장으로 걸어갔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으니까. 미숙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가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주저앉아 울었다. 공항 청소부 아주머니가 와서 등을 토닥여줬다. 아가씨, 울지 마. 2년이면 다시 만나. 하지만 그들은 40년 동안 다시 만나지 못했다. 각자의 삶. 미숙의 40년. 1987년 봄. 부모님이 선을 봐줬다. 평범한 중소기업 회사원 박종수. 조용하고 성실한 남자였다. 사랑은 없었지만 그는 미숙의 가족을 책망하지 않았다. 동생들 학비를 같이 내줬고 장인어른의 빚도 함께 갚았다. 미숙 씨, 나도 알아요. 내가 당신의 첫사랑이 아니란 걸. 하지만 평생 당신을 소중히 대할게요. 청혼하던 날 종수가 한 말이었다. 1988년 아들 재원이 태어났다. 미숙은 교사로 30년을 봉직했다.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이었다. 종수는 약속대로 그녀를 소중히 대했다. 하지만 밤마다 혼자 베란다에 나가 해운대 방향을 바라보는 미숙을 종수는 알고 있었다. 2017년 종수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임종 직전 그가 미숙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미숙 씨, 행복했어요. 당신 곁에서 살 수 있어서. 미안해요. 당신 마음 다 채워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여보. 당신 덕분에 저도 행복했어요. 미숙이 울며 대답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녀는 종수를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우진의 40년. 1988년 MIT 석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온 우진. 부모가 정해준 여자를 만났다. 재벌 딸 강은주. 똑똑하고 우아한 여자였다. 우진 씨, 우리 서로 솔직해요. 이건 정략 결혼이에요. 하지만 존중하며 살 순 있잖아요. 은주가 담담하게 말했다. 결혼 후 딸 수연이 태어났다. 우진은 대형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며 성공가도를 달렸다. 부산 해운대에 고급 리조트를 설계했고 서울에 랜드마크 빌딩을 지었다. 하지만 설계할 때마다 떠오르는 건 미숙과 약속했던 바다가 보이는 2층 집이었다. 은주는 현명한 아내였다. 우진의 마음속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묻지 않았다. 20년을 그렇게 살았다. 2019년 은주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 그녀가 우진에게 말했다. 당신, 사랑했던 그 사람 찾아봐요. 이젠 자유예요. 은주, 괜찮아요. 나도 행복했어요. 딸 낳고 당신 곁에서 살았으니까. 은주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40년의 침묵. 두 사람 모두 상대를 잊지 못했다. 미숙은 가끔 정우진 건축가라는 이름을 신문에서 봤다. 우진은 부산에 갈 때마다 해운대 백사장을 걸었다. 하지만 다시 만날 용기는 없었다.
서로의 인생을 망칠까봐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2025년 10월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다. 사돈으로. 2025년 11월 첫째 주 해운대 센텀시티 웨딩홀. 어머니, 아버지, 사돈어른들, 이쪽으로 오세요. 웨딩 플래너가 밝게 안내했다. 재원과 수연은 손을 잡고 웨딩홀 안으로 들어갔다. 뒤따라 들어온 미숙과 우진은 서로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걸었다. 와, 여기 천장이 정말 높네요. 수연이 감탄했다. 이 홀은 200명까지 수용 가능하고요. 천장 높이가 12미터라 굉장히 개방감이 있습니다. 플래너가 설명했다. 어머님, 이 웨딩홀 어떠세요? 수연이 밝게 물었다. 좋구나. 아, 사돈어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이 우진을 힐끔 보며 어색하게 물었다. 저도 좋다고 봅니다. 천장 구조가 아주 훌륭하네요. 우진도 홀 천장만 쳐다보며 대답했다. 미숙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역력했다. 그럼 여기로 결정할까요? 재원이 물었다. 네, 좋아요. 미숙과 우진이 동시에 대답했다. 그리고 서로를 쳐다보다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재원과 수연이 이상한 눈빛을 교환했다. 왜 저러시지? 다음 주 광복동 전통 한복가게. 신랑 어머님 예복은 이쪽이고요. 신부 아버님 두루마기는 저쪽입니다. 한복집 사장님이 안내했다. 어머니, 이 분홍색 한복 어때요? 수연이 한복을 들어 보였다. 예쁘다.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구나. 아버지는 이 회색 두루마기 입으세요. 품이 있어 보여요. 재원이 우진에게 말했다. 피팅룸에서 한복을 입어보는 동안 재원과 수연은 잠깐 커피를 사러 밖으로 나갔다. 갑자기 매장에 미숙과 우진만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미숙 씨. 우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돈어른이라고 부르세요. 이제 우린 그런 사이예요. 미숙이 차갑게 말했다. 그래도 4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시려고요? 미숙이 한복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동안 정말 잘 지내셨습니까?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시다시피 해요. 남편 먼저 보내고 아들 키우느라 바쁘게 살았어요. 교직 생활 30년 하고 퇴직했고요. 남편분은 좋은 분이었습니까? 미숙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우리 집안을 평생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럼 행복하셨겠네요. 행복이요? 미숙이 쓸쓸하게 웃었다. 오빠는 어떠셨어요? 재벌 딸이랑 결혼하셨다면서요? 부모님이 원하시던 대로. 우진이 고개를 숙였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딸 수연을 낳았고 존중하며 살았죠. 하지만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진의 고백이 터져나왔다. 설계할 때마다 당신과 약속했던 바다가 보이는 집을 떠올렸어요. 해운대에 갈 때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백사장을 걸었고요. 미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우린 이제 사돈이에요. 자식들 결혼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 평생 명절 때마다 만나야 하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을까요? 40년 동안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사과하고 싶은 것도 듣고 싶은 것도 많고요. 오빠. 미숙이 고개를 저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린 이미 늙었어요. 65살, 67살이에요. 지금 와서 옛사랑 타령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늙어서 더 하고 싶은 겁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재원과 수연이 들어왔다. 두 사람은 황급히 떨어져 섰다. 커피 사왔어요. 수연이 밝게 말했다. 하지만 재원은 어머니의 붉어진 눈을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가 우셨나? 그날 밤 재원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 방을 청소했다. 어머니는 교회 모임에 나가셨다. 오래된 옷장을 정리하던 중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1985년
젊은 날의 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청년, 뿔테 안경을 쓰고 회색 스웨터를 입은 남자. 이 사람은 장인어른?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 1985년 4월 15일 해운대에서 우진 오빠와 함께. 재원의 손이 떨렸다. 다른 사진들도 모두 어머니와 우진의 사진이었다. 해운대 백사장, 용두산 공원, 광안리 방파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두 사람. 어머니와 장인어른이 연인이었다고? 재원은 사진 밑에 있던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우진이 미숙에게 쓴 편지였다. 미숙아, 100살까지 함께 늙어가자.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서재를 나란히 두고 네가 시를 읽을 때 나는 설계도를 그릴게. 사랑해. 마이너스 우진. 날짜는 1985년 8월 15일. 프로포즈하던 날이었다. 같은 시간 우진의 집 서재. 수연은 아버지가 출장 간 사이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정리를 못하는 편이라 서재가 늘 어질러져 있었다. 책장 뒤편에서 낡은 가죽 일기장을 발견했다. 1985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록이었다. 호기심에 펼쳐봤다. 1985년 4월 15일. 오늘 해운대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이름은 박미숙. 김소월을 사랑하는 국어교사. 시집이 바람에 날아가 내가 주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첫눈에 반했다. 1985년 8월 15일. 오늘 미숙에게 프로포즈했다. 그녀가 내라고 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다. 1985년 12월 20일. 오늘 미숙이를 떠나보냈다. 김해공항. 그녀가 울며 매달렸지만 나는 돌아섰다. 나는 최악의 겁쟁이다. 부모님을 설득할 용기가 없었다. 평생 후회하며 살 것이다. 1988년 3월 1일. 오늘 부모님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다. 은주는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미숙에게 가 있다. 1990년 6월 10일. 딸 수연이 태어났다. 예쁘다. 하지만 수연을 볼 때마다 생각한다. 미숙과 나 사이에 태어났을 아이는 어땠을까?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가 평생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리고 그 여자가 바로 사돈 어머니, 박미숙이었다. 아버지,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사셨구나.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재원에게 전화했다. 오빠, 나 지금 오빠네로 갈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나도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30분 후 재원의 집 거실. 두 사람은 사진과 일기장을 나란히 놓고 말없이 바라봤다. 우리 부모님들 연인이었어. 재원이 중얼거렸다. 40년 전에. 수연이 덧붙였다. 그럼 우리가 결혼하면. 재원이 수연을 봤다. 우리 부모님들은 평생 사돈으로 만나야 해. 아직도 서로 사랑하는데.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생각했다. 우리 결혼 어떻게 해야지? 2025년 12월 초 부산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카페 테라스. 재원과 수연은 부모님들을 이곳으로 불렀다. 40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해변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파도를 일으켰다. 왜 갑자기 우릴 부른 거니? 미숙이 물었다. 어머니, 장인어른. 재원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저희가 알아야 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1985년 해운대 백사장. 젊은 미숙과 우진의 사진. 용두산 공원에서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 광안리 방파제에서 웃고 있는 모습. 아빠, 이 일기장. 수연도 가죽 일기장을 펼쳤다. 사돈 어머님 이야기 맞죠? 평생 사랑했다고 쓰셨잖아요. 미숙과 우진은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미안하다 아이들아.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숨기려던 건 아니었는데. 아니, 사실은 숨기고 싶었는지도 모르겠구나. 아빠. 수연이 아버지 손을 잡았다. 사돈댁은? 아니, 박미숙 선생님은 내 인생 최초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단다.
우진이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40년 전, 저 백사장에서 처음 만났어. 바람에 날린 시집을 내가 주었지. 그날부터 우린 사랑에 빠졌어. 미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차를 마셨다. 하지만 난 겁쟁이였어. 부모님이 반대하시니까 맞서 싸울 용기가 없었지. 그분의 집안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도망쳤어. 미국으로. MIT 유학이라는 핑계로. 그래서 아빠가 가끔 해운대를 혼자 가셨던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밤늦게 돌아오실 때마다 슬픈 표정이셨잖아요. 그래.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 바다를 보면 미숙 선생님이 생각났단다. 아내 은주에게 미안했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더구나. 장인어른. 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후회하세요? 매일 매순간 후회했단다.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어.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지. 미숙이 찻잔을 내려놓고 우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오빠. 아니, 사돈어른. 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전 이미 용서했어요. 오래전에요. 미숙 씨. 처음엔 원망했죠. 김해공항에서 오빠 뒷모습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1년 내내 울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미숙이 창밖 바다를 바라봤다. 오빠도 피해자였어요. 부모님의 압박, 그 시대의 관습, 우리 집안의 몰락. 모든 게 우리를 갈라놓았죠. 오빠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진 오빠. 미숙이 미소 지었다. 우린 각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났고 사랑스러운 자식을 낳았어요. 전 남편 종수에게 감사해요. 그 사람은 제 과거를 묻지 않고 평생 저를 존중해줬거든요. 나도 아내 은주에게 감사합니다. 좋은 엄마였고 현명한 동반자였어요. 후회는 없어요.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단지 가끔 만약이라는 생각을 했을 뿐이죠. 만약 우리가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만약 오빠가 저를 선택했다면, 저도 그런 생각을 매일 했습니다. 미숙이 우진의 손을 잡았다. 재원과 수연이 깜짝 놀라 쳐다봤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만날 기회를 주셨네요. 이번엔 사돈으로. 어쩌면 이게 더 아름다운 인연일지도 몰라요. 어머니. 재원이 울먹였다. 괜찮으세요? 우리 결혼 때문에 평생 장인어른을 사돈으로 만나야 하는데. 괜찮단다. 미숙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히려 다행이야. 네가 내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의 딸과 결혼하다니. 운명이구나. 신께서 주신 선물이야. 아빠, 전혀 몰랐어요. 수연이 울며 말했다. 우리 결혼 때문에 힘드신 건 아니죠? 우리가 결혼하면 아빠는 평생. 아니다, 수연아. 우진이 딸을 꼭 안았다. 오히려 감사하단다. 네가 행복할 사람의 어머니가 내가 평생 사랑했던 분이라니. 이보다 더 좋은 인연이 어디 있겠니? 명절 때마다 미숙 선생님을 볼 수 있고 손주들이 태어나면 함께 키울 수 있잖아. 정말 괜찮으세요? 재원이 물었다. 괜찮아. 미숙과 우진이 동시에 대답하고 서로를 보며 웃었다. 우진이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985년 8월 15일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서 찍은 사진. 프로포즈하던 그날. 이거 40년 동안 지갑에 간직했습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일 봤어요. 출장 갈 때도, 회의할 때도, 아내와 함께 있을 때도. 미숙도 핸드백을 열었다. 같은 날 찍은 똑같은 사진이었다. 저도요. 가방에 항상 넣고 다녔어요.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재원과 수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4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 미숙 씨.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 생에서 우린 연인이 될 순 없지만 좋은 사돈으로,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요? 40년의 공백을 채워나가면서. 이제 우린 자유로워요. 배우자도 떠나보냈고 자식들도 다 컸고. 좋아요, 우진 오빠. 미숙이 환하게 웃었다. 우리 아이들이 백년해로 하는 걸 함께 지켜봐요. 손주들이 태어나면 같이 키우고 명절마다 만나고.
그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100살까지 함께 늙어가기로 했었죠? 우진이 손을 내밀었다. 이젠 사돈으로. 미숙이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연인의 손길이 아닌 사돈의 손길. 하지만 그 온기는 40년 전만큼이나 따뜻했다.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반짝였다. 마치 축복하듯. 2026년 4월 부산 해운대 웨딩홀. 봄볕이 따사로웠다. 웨딩홀 밖에는 벚꽃이 만개했다. 40년 전 미숙과 우진이 약속했던 벚꽃이 필 때 결혼하자는 그 약속처럼 재원과 수연의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하객 200명이 자리를 채웠다. 미숙은 분홍색 한복을, 우진은 회색 두루마기를 입고 나란히 앉아 있었다. 신랑 어머니와 신부 아버지 자리. 본래는 멀리 떨어져 앉아야 할 자리지만 두 사람은 서로 옆에 앉았다. 예쁘지 않아요? 미숙이 속삭였다. 수연의 웨딩드레스를 보며. 우리 아들도 멋있어요. 우진이 재원을 보며 대답했다. 주례가 말했다. 사랑은 기다리는 자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이 두 분의 결혼은 특별합니다. 40년 전 헤어진 두 연인이 사돈으로 다시 만나 그들의 자식들이 부부가 되는 날이니까요. 하객들이 술렁였다. 미숙과 우진은 손을 꼭 잡았다. 신랑 신부가 입장했다. 워킹머신을 걸어오는 두 사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빠. 미숙이 우진의 귓가에 속삭였다. 우리 약속 지켜진 것 같아요. 무슨 약속이요? 100살까지 함께 늙어가기로 했잖아요. 연인으로는 못했지만 사돈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예요.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재원과 수연이 부모님들께 인사했다. 어머니, 장인어른. 재원이 말했다. 저희 때문에 함께 늙어가셔야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수연이 눈물을 닦았다. 미숙과 우진은 자식들을 꼭 안았다. 저녁, 웨딩홀 옥상. 미숙과 우진은 단둘이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40년이 흘렀네요. 미숙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65세의 미숙 씨도 25세 때만큼 예뻐요. 오빠도 여전히 멋있어요. 흰머리도 잘 어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요. 매주라도. 좋아요.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다. 40년 전 약속했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더 깊고 성숙한 인연으로 다시 만났다. 연인에서 사돈으로. 어쩌면 이것이 진짜 사랑의 완성이었는지도 몰랐다. 사랑은 때로 우회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40년 전 우린 연인이었고 지금은 사돈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명절의 따뜻한 밥상 위에서, 서로를 걱정하는 전화 한 통 속에서. 이것이 어른의 사랑입니다. 격렬하지 않지만 깊고, 뜨겁지 않지만 따뜻한. 인생의 가을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것은 봄날의 사랑보다 더 아름다울지도 모릅니다.